네, 여야가 오늘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총집결했습니다. 총선을 1년 앞두고 여야 모두 이번 5.18을 변곡점으로 삼고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섰다는 분석인데요. 또 뒤늦게 국회 윤리위에 김남국 의원을 제소한 민주당 상황을 비롯해서 간호법 후폭풍 등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집중토론 김유정, 신성범 전 국회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5.18 민주화운동 오늘 43주년을 맞아서 오전 10시 기념식이 열렸는데요. 여야 의원이 집결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줬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제 일찌감치 참배를 마쳤다고 합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5.18 관련 실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좀 의식하고 또 내년 총선이 이제 임박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호남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런 측면이 강하죠. 그러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꼭 그대로인데 예. 지금 이른바 여권은 뭐 거의 총출동한 거잖아요. 특별 열차를 편성해서 당 지도부가 다 내려갔고 예. 의원들도 거의 다 내려갔고 수도권에 당협위원장 내려갔다. 최고위원 회의도 DJ 기념관 컨벤션 센터에서 했고 예. 무엇보다 대통령이 2년 연속 참석했다. 그리고 비가 오는데도 왜 어머니들하고 손잡고 들어가서 비 맞으면서 연설하고 무엇보다도 뭐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지금까지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하느냐, 예. 재창하느냐 예. 기억나시죠? 예. 그 몇 년 안 됐어요 벌써. 예. 하지만 이 상황이 바뀌죠. 대통령이 직접 뭐 팔을 걷어붙이고 이렇게 흔들면서 노래를 하는 거니까 예.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또 들고 예. 무엇보다도 여권 입장에서는 대통령이나 여당의 입장에서는 저런 대목이 아픈 거죠. 몇 년 동안 적어도 호남민들에게, 호남 주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는데 몇 분이 가운데서 아주 뭐 개인적인 의사표시를 강하게 함으로써 굉장히 틀어지게 되고 이런 건 아픈 대목이다. 그래서 예. 뭐 그런 정치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정파의 지도자가 아니라 국가 지도자니까 예. 저런 모습 보는 게 지극히 뭐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야당도 오늘 총출동들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뭐 야당도 돈봉투 의혹 논란도 있고 그다음에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도 있고 그래서 민심이 또 호남 민심이 또 여의치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아마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좀 신경이 쓰이겠죠. 예, 호남 민심뿐만 아니라 예. 뭐 국민적으로 뭐 분노를 사고 있는 일들이기도 하지요. 예. 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5.18 기념식에서 말씀하신 대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할 것이냐 합창할 것인가를 두고 보수 정권에서 그거 가지고 정말 싸웠던 걸 생각하면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2년 연속 참석을 하고 예. 또 여당 의원들이 전부 다 참석을 하는 이런 모습은 굉장히 진일보한 그런 장면이어서 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제 한두 가지 아쉬웠다고 할까요? 조금 앞으로 이런 점에 있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생각 드는 장면이 대통령의 기념사 예. 가운데에서 5.18 정신을 계승을 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예. 민주주의, 통합, 평화 이게 5.18 정신인데 자꾸 뭔가 싸우자는 얘기를 대통령이 많이 하셔서 예. 그 점 좀 듣기 굉장히 불편했고요. 예. 추가적으로 불편한 점은 지금 진상규명이 앞으로 진실을 규명해야 할 일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거든요.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이랄지 행방불명된 많은 민간인이랄지 최초의 발포 명령자가 누구였는지에 대해서도 뭐 전두환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거에 대한 증거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 위한 진실규명의 노력이 좀 더 필요한데 예. 그 진상규명위원회가 이제 올해 말까지 활동을 마치잖아요. 예. 그러면은 활동을 좀 연장해서 진실을 위해 한 걸음 다가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랄지 그리고 지금 집권당의 최고위원회 망언이랄지 그다음에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의 5.18 왜곡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어떤 반성, 사죄 이런 것도 아울러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예.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그 진실 규명을 위한 한 걸음 다가서는 또 위로하는 그런 모습이 조금 더 필요했다는 점에서는 대통령의 2년 연속 참석에 대한 형식적인 평가뿐만이 아니라 조금 내용이나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진심과 성의를 보여야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죠. 예, 진실 규명이 뭐 여전히 이제 그 미완성된 그런 상황이다 이제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좀 덧붙여서 이재명 대표가 어제 그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이제 수록하자는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는 제안을 했어요. 네. 이거는
바로 그 점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이 맥락에서 오늘 나온 건가요? 기념사에서 후보 시절의 공약이기도 하고 예. 여야 공의했던 공약이잖아요. 그리고 예. 지금 집권당 내 외부에서 이런 망언들 왜곡된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점에 있어서도 오늘 기념사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 예. 원포인트 개헌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셔서 곧바로 이재명 대표의 이런 제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5.18 정신에 대한 모독이다. 이게 듣도 보도 못한 궤변 아닙니까. 그리고 비리 정치인들이 이거는 뭐 국면전환용 꼼수다. 지금 이런 예.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도무지 저는 같은 한글을 사용하고 있는 나라에서 이렇게 다른 입장, 이런 궤변이 나올 거라 상상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년 총선 때 국민투표를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이루어낸다면 국민투표 비용 3, 4천억도 아낄 수 있고요. 그리고 공이 이거는 서로 문제될 게 없는 공약사항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여전히 이런 망언들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그걸 사죄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는 용서를 구하는 마음에서라도 원포인트 개헌을 수용하겠다라는 얘기를 기념사에도 담고 실질적인 노력으로 지금부터 시작하겠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예. 내년 총선에 이걸 이루어내겠다. 이런 얘기가 들어갔으면 얼마나 금상첨화였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거를 5.18 정신 모독이라는 거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는 얘기가 어떻게 5.18 정신 모독인지 예. 도저히 저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를 못하겠는 그런 발언들을 대통령실에서 쏟아내고 있다는 것. 예. 오늘 바로 평화, 통합, 민주주의를 얘기해야 되는 오늘 같은 날에 벌써부터 이렇게 갈등을 유발하는 이런 반응들을 보였다는 것에서 정말 실망스럽죠. 대통령실의 입장이 국면전환용 꼼수다. 원포인트 개헌이 좀 어렵다는 입장인가요? 아니면 뭐 5.18 정신 자체에 대해서 뭐 이렇게 견해가 다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18의 역사적 의미, 정당성, 거기에서 뭐 누가 지금 와서 부정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 다만 원포인트 개헌이라 하면 그러니까 개헌을 하되 이걸 전문에 넣는 요 한 건을 가지고 개헌을 하자는 취지인데 말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 예. 아시는 대로 헌법 개정 절차는 국회에서 의결하면 200미 했다 칩시다. 예. 국민투표로 들어가서 과반수가 찬성해야 돼야 개헌이 되는 건데 이게 5.18 정신을 기리는 것 내지는 존중하는 것과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은 약간의 절차적인 차이는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문에 꼭 넣어야 되느냐 이게 대해서는 뭐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했기 때문에 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 이것은 전체적으로 개헌할 때 다른 거 함께 해야 되는 거지 원포인트 개헌을 이것만 위해서 한다는 것은 현실로 불가능하고 국민들의 지지도 받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왜 이재명 대표가 들고 나오느냐. 예. 결국은 지금까지 호남은 민주진영,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 보면 홈그라운드고 아주 거칠게 표현하면 전유 지역처럼 돼 있는데 영역인데 자꾸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서 서진으로 오는 데 대한 반격의 현상이 좀 정치가 강한 거예요. 예. 마지막은 진정성 있게 하려면 원포인트 개헌합시다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알면서 던지는 거라고요. 이런 의미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보여져요. 다시 거듭 말씀드리면 5.18 정신의 숭상 우리가 지키는 것과 예. 원포인트 개헌은 전혀 다른 사안이에요.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발언을 조금 하실까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은 다 허언이 되고 말았잖아요. 예. 간호법도 그렇고 이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도 그렇고 그때는 그냥 그러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얘기를 공약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왜 어려운 일인지 이거는 하등 문제될 것이 없고 하등 갈등의 소지가 없고 서로 이거는 저는 이견이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해야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건 나중에 종합적으로 다 함께 개헌을 할 때 무슨 그러면 권력기관 개편 문제까지를 다 넣어서 이건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같은 거거든요. 예. 그럼 임기 내에 반드시 이루어내겠다고 했던 대통령의 그 말씀조차도 예. 이제는 다 허언으로 다가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짧게 발언하시고 다음 질문 넘어가죠. 예. 반박하기보다는 현재 헌법 전문에는 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하고 4.19 법통을 잇고 4.19 민주이념을 개성하고 이렇게 예. 돼 있는데 여기에 80년에 일어난 광주 이야기를 넣으려면은 굉장히 복잡하다 하면은 적어도 임시정부와 4.19는 온 국민이 진영을 떠나서 정치심을 떠나서 합의할 수 있는데 광주 민주화운동에서 아직도 당대사 예. 43인밖에 안 돼. 가해자도 살아있고 피해자도 살아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분명 국회는 통과하더라도 국민투표 과정에서 엄청난
제가 보기에는 찬반 양론이 벌어지면서 예. 그런 일이 벌어질 거야. 당대 역사에서는 힘들다. 예. 뭐 이런 이야기 제가 하고 알겠습니다. 싶은 거예요. 5.18 예.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거에 대해서 국민이 그렇게 저는 이견이 있을 거라고 그래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 차이가 있는 것 예, 같아요. 그건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예. 국회에서 논의부터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제 오늘 사이에 나온 얘기여서 이제 진행되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